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C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실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명령어들을 사용을 해서 유닉스 시스템에 좀 더 친숙해지는 그런 예제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쳐서놓은 이런 명령들에 의해서 파일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에서 파일들을 또는 디렉토리를 하나씩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처음에 mkdir first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현재 로그인 디렉토리에서 first라는 폴더가 하나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디렉토리가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ls라고 쳐보면은 이 first라는 폴더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cd first라고 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기 로그인 디렉토리 밑에 있는 요 first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이제 자기 현재 디렉토리가 바뀌게 될 겁니다. change 디렉토리죠. first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mkdir rig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first라는 디렉토리 아래에다가 또다시 rig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죠? 이와 같이 first라는 디렉토리 밑에 rig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ls를 실행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rig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first라는 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데 얘를 새로 생성시키고 나서 이 first라는 디렉토리 안에 뭐가 있는지 봤더니 rig이 있다라고 이렇게 찍혀져 나온 거죠. 이해가 됩니까? 다음은 mkdir m이 이렇게 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first라는 이 디렉토리 아래죠. 거기다가 n라는 디렉토리하고 m이라는 디렉토리를 더 추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나요? 이와 같이 두 개의 디렉토리가 rig과 동등한 위치에 n하고 m이가 추가적으로 디렉토리가 생긴 거죠. 여기 세미콜론은 앞에서 설명했죠. 요 mkdir 명령을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그 디렉토리 안에 뭐가 있는지가 요 ls 명령에 의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잘 안 보이는군요. rig, n나 m이 이런 세 개의 디렉토리가 이와 같이 보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rig이라는 디렉토리 아래로 들어갑시다. 여기 지금 현재 내가 있다가 요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pwd를 쳐봅시다. pwd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home 밑에, one 밑에, first 밑에, rig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처음에 로그인 했을 때 디렉토리가 루트 밑에, home 밑에, one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까 first를 새로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그 밑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rig하고 n나 m이를 다 만든 다음에 다시 rig 밑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바로 요 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wd를 치면은 그것이 패스네임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cat에서 greater than 크다 라는 angled bracket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prog1.c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cat이란 명령은 concatenation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파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키보드 입력, 이걸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하는데 키보드 입력을 읽어드려서 그것을 prog1.c라는 파일에 저장합니다. 이걸 스탠다드 아웃풋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여서 캐시 그거를 prog1.c라는 파일에다 저장을 합니다. 이 prog1.c는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요 위치에 prog1.c가 하나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요 명령을 실행시키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겁니다. 여기서 어떤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prog1.c에 저장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때 ABC하고 엔터를 탁 칩니다. 그러면 ABC하고 엔터가 prog1.c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때 Ctrl D를 탁 칩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end of file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 내가 쳐서 놓을 게 없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이 끝난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prog1.c라는 파일이 생겨나면서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ls라고 이렇게 쳐서 보면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요 rig이라는 요 위치죠. 보면은 prog1.c가 이렇게 하나 있기 때문에 요것이 출력돼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cat prog1.c를 해봅시다. 즉 prog1.c의 내용이 뭔지 보는 겁니다. 여기 명령이 똑같은 캣인데 각각 용도가 달라요. 이때는 뭐예요? cat하고 요 뒤에 파일 네임을 안 줬죠. 그리고 나서 요 꺽쇠를 줬기 때문에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prog1.c에 저장하는 파일의 생성 목적으로 사용이 됐고요. 여기서는 cat 뒤에 이와 같은 파일 이름을 줬습니다. 여기도 줬고 여기도 줬다고요? prog1.c를 주기 전에 이 꺽쇠를 줬기 때문에 이 cat 명령의 이름을 준 게 아니고 cat 명령을 실행시킨 다음에 결과를 여기다 저장한다는 의미가 돼버린 겁니다. 이 경우에는 cat 명령에다가 요 파일 네임을 줬기 때문에 이 cat 명령이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화면에 뿌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요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얘는 prog1.c라는 파일을 생성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 prog1.c라는 파일 내용을 화면에다 뿌려줄 때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꺽쇠를 썼기 때문에 화면에 뿌려줘야 될 것을 prog1.c에다 저장을 해버린 거고요. 여기는 요 꺽쇠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요 내용이 화면에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좀 더 확실해졌나요? 요 꺽쇠의 의미를 알겠어요? 요 꺽쇠는 화면에 뿌려줘야 될 것을 파일에 저장하도록 이렇게 바꿔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꺽쇠가 없죠. 그러니까 파일에 저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화면에 뿌려지겠죠.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요거는 화면에 뿌려지지 않고 prog1.c에 저장한 거고, 얘는 뒤에 꺽쇠가 없으니까 그냥 요 내용이 화면에 뿌려지게 된 거고요. 요 앞에는 cat 뒤에 파일 네임이 없죠. 좀 잘 안 보이게 됐네요. 요 파일 네임이 여기에 없죠. 없으니까 prog1.c의 내용을 cat 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여기는 cat 다음에 prog1.c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prog1.c 입력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화면에다 뿌려주죠. 얘는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여서 prog1.c에다가 저장하죠.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됩니까?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실제 ABC만 들어가 있게 되죠. 앞에서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ABC가 저장되었기 때문이죠. Ctrl D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파일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다음에 cd.ni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요 위치에 있죠. 근데 닷이니까 다시 first 요 위치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n로 다시 들어간 거죠. 여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 디렉토리 위치에다 똑같이 prog1.c라는 파일 하나 만들자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앞에 파일을 안 줬으니까, 그렇죠?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화면에다 뿌려주지 않고 prog1.c에다가 저장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장이 되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요 n라는 디렉토리에 똑같은 이름의 파일 prog1.c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에 def라고 치고 난 다음에 역시 Ctrl D라고 치게 되면 요 prog1.c에 def만 들어가고 파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nr 밑에 prog1.c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새로 생성이 되죠. 근데 요 내용은 어때요? ABC가 들어가 있고요. 요 내용은 어때요? DEF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고요. 파일 이름만 같고요. 저장된 디렉토리 위치가 다르죠. 여러분은 지금 nr 밑에 있습니다. 요 밑에서 cat prog1.c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요 파일을 내용이 뭔지 화면에 뿌려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prog1.c를 읽어다가 키보드가 아니라 prog1.c를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꺽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면에다 뿌려주죠. 그래서 prog1.c를 화면에다 뿌려주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뭐죠? DEF였죠. 아까 DEF를 집어넣었었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prog1.c를 prog2.c로 이름을 이렇게 바꿔줄 때 이 move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rog1.c가 어떻게 돼요? prog2.c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 move 명령은 실제 파일을 옮기거나 rename, 즉 이름을 바꿀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prog1.c가 prog2.c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ls를 하면은 이제 prog1.c는 없어지고 prog2.c만 남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ME로 가게 됩니다. 하나 위에 올라가면 어디에요? 여기 first로 올라갔죠. 거기 밑에 ME로 다시 내려온 거죠. ME라는 디렉토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CP 파일을 복사하는 거네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 위에 올라가서 여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요 ME라는 여기 위치에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릭이라는 밑에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prog1.c를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복사해 와라 이거죠. 복사하니까 뭐예요? 원래 있던 거 없어지나요? 예, 그냥 있죠. 그렇죠. 얘는 그냥 있고 여기랑 똑같은 게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prog1.c가 여기도 생기고요. 실제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복사한 거니까요. 4번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prog2.c를 또다시 복사를 합시다. prog2.c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 올라가서 여기 좀 지우고 해볼까요? 하나 올라가서 nr 밑에 있는 prog2.c를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놔라 이런 뜻이죠. 여기 뭐 여기 맨 끝에 다시 있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에 한 칸 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prog2.c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여기 한 칸에 반드시 띄워줘야 돼요. 여기 이건 닷은 뭐예요?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죠. 즉 여기 있는 것을 현재 디렉토리에다 복사해라 하는 거니까 여기 반드시 한 칸을 띄워줘야 됩니다.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한 칸 띄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prog2.c가 여기도 복사가 돼서 요 me 밑에는 요 두 개의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재미난 걸 해볼까요? prog1.c하고
하고 prog2-c가 cat 명령의 뒤에 두 개가 연달아 왔네요. 여기 물론 한 칸 띄워줘야 됩니다. 여기도 한 칸 띄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꺽쇠가 나왔네요. 그래서 prog3-c를 이렇게 줬습니다. 이건 대체 뭘 하는 건가요? 요 앞에 꺽쇠 앞에 나온 건 뭐냐면 얘를 읽어라 하는 거죠.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둘 다 차례로 읽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키보드 입력은 받아주지 않고 prog1-c를 먼저 읽어다가 출력하고 prog2-c를 뒤이어서 출력합니다. 근데 출력을 하는데 화면에다 출력한 게 아니라 prog3-c에다 출력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rog3-c라는 파일이 하나 새로 요 위치에 생겨납니다. 생겨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먼저 들어가고 뒤이어서 여기 있는 내용이 또 들어가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거 좀 지워볼까요? 이와 같이 prog3-c가 여기 새로 생성이 되고 얘네들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내용을 읽어 갖고 간 거니까요. 변화가 없죠. 항상 읽히는 자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쓰는 자에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새로 생긴 거죠. 생겨나게 됐고요. 이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명령을 또 실행을 시켜보죠. 그래서 방금 생성된 prog3-c의 내용을 보는 것이 cat prog3-c입니다. 그러면 이 prog3-c는 prog1-c의 내용하고 prog2-c 내용이 두 개가 이어붙여져 있죠. concatenate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A, B, C, D, F가 둘 다 들어가 있는 파일이 되겠죠. 그것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M이 밑에 있었는데 하나 위에 올라가면 first가 되죠. 그래서 PWD를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위치가 패스네임으로 보이게 될 텐데 뭐가 나오죠? 홈 밑에 원 밑에 first죠. 제대로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이 M이라는 요 폴더를 통째로 Bob이라는 폴더에다가 복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M이라는 요 폴더 자체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요 파일들도 모두 다 복사가 되죠. 여기 -R 옵션을 줬으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요거랑 똑같은 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복사돼서 들어갑니다. 요 내용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름만 M에서 Bob으로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 다음에 LS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위치가 요 first 위치니까 요 4개의 폴더가 디렉토리가 다 보이겠죠? 4개가 다 보일 테고요. 그 다음에 Bob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좀 지울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이 디렉토리 밑에 와 있는 거고요. ls-l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이와 같이 3개의 파일이 다 보일 테고요. 보면은 각각 9bit을 통해 가지고 owner, group, others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기는 읽고 쓰기 다 할 수 있고요. 그룹 내 다른 유저는 읽기만 할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유저들도 읽기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거죠. 원이라는 유저 거고요. 그룹 이름도 동일하네요. 그 다음에 생성 연도,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prog1-c를 permission 즉 허용을 바꿀 겁니다. 즉 나는 읽고 쓰기가 다 돼 있는데 이 4라는 건 뭐예요? 읽기만 할 수 있는 거죠. 100이니까 read만 되고 write, execute가 전부 다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prog2는 6666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룹의 다른 유저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유저들도 다 쓰기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겁니다. prog2는. 그 다음에 ls-l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prog1-c는 자기는 읽기밖에 할 수 없고요. 남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죠. 00이니까. prog2-c는 어때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write, 쓰기도 다 할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prog3-c는 원래 있던 값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나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first 요 위치가 되겠죠. 이 Bob이라는 요 폴더를 통째로 김이라는 폴더로 이제 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Bob이랑 똑같이 생긴 그런 폴더가 김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김이라는 폴더 아래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요 위치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LS를 해보면 여기 있는 3개의 파일들이 다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prog1-c를 지우게 됩니다. 지우고 나서 LS를 해보면 이 2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만 남게 되고요. 그때 결과는 이와 같이 2개의 파일만 보이게 될 겁니다. 좀 지우고 갈까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면은 이제 킴에서 다시 first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킴 요거를 통째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거는 rm-r 옵션을 준 거죠. 그래서 킴 디렉토리 통째로 지우게 되면은 없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 보게 되면 현재 어디에요? 바로 요 위치죠. 그 다음에 ls-l을 보면은 요 4개의 디렉토리가 다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상세 옵션이죠. -l 옵션은
보면은 상세 옵션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퍼미션들, 그러면 디렉토리들은 보면은 오너의 경우에는 read, write, access가 보통 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기 다 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read하고 access, 즉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는 기능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명령들,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파일들을 생성하고 지우고 이동시키고 복사하고 등등,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이동하고 디렉토리 통째로 복사하고 통째로 지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웠고요. 실제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여러 번 해봄으로 해서 그 리눅스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들을 이동해 가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어야지 이제 뒤에 실습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가 끝났네요. 그래서 모든 실습이 끝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VMware를 셧다운 시켜줘야 됩니다. VMware 셧다운 시키기 전에 먼저 리눅스를 먼저 셧다운 해줘야죠. 셧다운 시키는 방법은 VMware 창에서 제일 우측에 이와 같은 전원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여러 가지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셧다운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와 같이 팝업이 뜨는데요. 네, 셧다운을 컨펌 해주면은 셧다운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셧다운이 다 되면은 이제 VMware 처음 띄운 상태로 되고요. 그때서야 이제 VMware를 여기 있는 요 버튼을 사용을 해서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즈를 셧다운하고 컴퓨터를 끄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그냥 끄시면 안 돼요. 항상 VMware로 띄워놓았을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리눅스를 먼저 셧다운하고 그 다음에 VMware를 죽이고 난 다음에 윈도우즈 시스템을 셧다운하는 절차를 밟아서 컴퓨터를 끄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먼저 컴퓨터 구성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운영체계, 유닉스, 그다음에 C 언어에 대한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유닉스에 대한 기본을 살펴봤는데 로그인하는 방법, 파일하고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름들의 구성 방법이라든지 디렉토리를 이동해 갖고 가는 방법, 생성 또는 삭제 등등 여러 가지 방법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파일 퍼미션을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